네, 안녕하십니까. 선진한마을 최현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다산다생으로 나아가는 한돈 산업인데, 마지막 비육 구간에서의 관리 핵심과 그리고 저희가 한마을 선진에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이뤄냈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비육 계열 팀장을 맡고 있고요. 처음에는 단양지 GP에서 현장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모던 회원 농가 컨설턴트를 5년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충북에서 비육 회원 농가 컨설턴트를 5년 했습니다. 지금 현 직무를 맡고 있고요. 이게 좀 보니까 처음에 한 8년은 직접 돼지를 다루고 만지고 이 생산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그렇게 돼지를 생산하시는 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컨설턴팅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 일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30kg짜리 돼지를 만들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키워주시는 그런 사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컨설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회원농가의 비육장에서 돼지를 키우시는 사장님들 컨설턴팅을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은 전라북도에서 담당을 했을 때 피트 비우기 사진이거든요. 직전 강의에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자동사에서 질병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피트에서 청소했던 부분하고 회원농가 사장님들과 같이 맥주 한잔 했던 사진을 올렸습니다.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비육동 관리 중요성, 그리고 육성률 향상 방안, 그리고 생산성 개선 실증 사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육동 관리 중요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23년도 생산성 분석에서 한국 양돈 최대 관건은 이후 육성률이다 라는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PSY하고 MSY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후 육성률은 85%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거나 좀 발전이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좀 환산을 해봤을 때 한 마리가 가지는 효과가 포유자돈의 사육 원가가 얼마이고 비육돈 한 마리의 사육 원가가 얼마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9배 정도의 사육 원가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20년도하고 22년도하고 저희 생산비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비육돈 사육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PSI와 MSI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수치는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좀 계속 한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육성률은 계속 29년부터 23년도까지 80% 중반 수준을 내외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후 육성률의 생산 격차가 심화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상위 10%의 이후 육성률은 93.7%이고요. 자동사하고 비육사에서 육성률을 합친 수치인 거고요. 하위 10%를 봤을 때에는 68.4%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이후전 육성률이 상위 10%인 농장이 88%이고요. 하위 10%인 농장이 91.3%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위에 있는 농장의 이후전 육성률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경제적인 동물을 사육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육을 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강도태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는 농장들이 오히려 이후 육성률이 더 높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 4장 올렸는데요. 제가 어제 저희 딸이 둘째가 10살인데 딸 앞에서 이 사진 한번 보여줬어요. 민지야, 어떤 데서 돼지가 더 잘 자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살짜리 딸 아이도 어디에서 돼지가 더 잘 자랄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농장은 톱밥 농장입니다. 저희 선진에서 계열 사업을 하고 있는 비육 농장 중에 한 30% 조금 넘는 부분들은 톱밥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슬러리와 슬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농장들이 70% 수준인데,
톱밥 농장이 톱밥이 질어서 이렇게 좀 돼지가 힘들어하는 농장이 있고, 톱밥 교체를 자주 해주고 환기를 개선해 주면서 좀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더 돼지가 잘 끌 거라고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육성률 향상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 시계열 쪽으로 보게 되면 출하가 종료가 됩니다. 출하가 종료가 되면 그 동네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군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농장 안에는 그 전에 사육됐던 돼지들이 남아있는 돈분, 이렇게 오른쪽 사진 두 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돼지가 쌓은 분변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희는 보통 수세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북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압 수술을 해서 거의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하루 이틀 기간 동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수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유럽에서의 그 자동차 분만사에서의 수세인데, 이 사육 공간을 보시면 여기 뭐 물론 돼지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에 분변 자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깨끗하게 입식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저희의 실정은 어떤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작년에 저희가 그 육성률이 95% 이상인 농장들 중에서 얼마만큼 깨끗하게 농장을 관리하고 있냐를 체합하려고 저희 비육한 회원 농가를 입식 준비한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농장이기는 합니다만, 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분변이 다 안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볼 수 있고요. 입식받는 당일인데도 아직 다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중간 정도 성적을 하는 농장인데, 더한 농장들은 수세를 안 하고 받는 농장들도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입을 이렇게 수세를 하고 난 다음에 전입 준비를 할 때 급이기라든가 니프 그리고 노후 급이기를 교체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전입을 위해서 자동 보온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장 사료보다도 더 중요한 음수 라인을 교체를 하고요, 보수를 하고요, 배기엔이나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나 전기 안전 점검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세를 하고 전입 준비를 위해서 시설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누전 차단기나 전기 안전 점검까지 하는데, 돈사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다발로 폐사가 나는 경우, 그리고 인재 사고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누전 차단기라든가 아니면 배선이 합선될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 육성률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표를 조금씩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시게 되면 단자에 녹 발생한 부분, 뭐 나사 같은 부분이 녹슬어 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를 대보니까 그 부위가 높게 열이 측정이 돼서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했던 부분이 있고, 케이블 허용 전류가 차단기 대비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이것도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 점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전기 안전 점검 외에 이거는 저희 기본적인 그 회니인데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회니 처음에 샀었을 때 횡과 그 기간이 지났을 때의 횡의 성능은 좀 달라집니다. 저희 뭐 국내 횡의 경우에는 그 내용 연수가 1년 지났을 때와 4년 지났을 때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횡이 100%로 돌았을 때의 그 최대의 용량이 12m/s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4년 정도 되면은 한 8.5m/s,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한 0.7m/s가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돼지를 사육하는데 3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비육돈사, 1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비육돈사, 이게 다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격에 맞춰서 처음에 횡을 설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과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교체하지 않고 돼지가 폐사가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
저희는 이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준비로는 앞서서 유럽이나 북미하고 다르게 이제 저희도 이제 불과 이걸 도입한 지는 비육 회원 농가에 도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좀 돼지가 폐사가 많이 나는 비육 회원 농가에 했었는데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전 회원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분변 내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손 씻을 때도 이렇게 비누로 손을 씻잖아요. 근데 온갖 미생물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많이 살고 있는 돈사는 그냥 물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리 노아웃을 하려면 그 전에 있던 세균들을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개선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해서 성적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세하고 불리고 계면활성제 뿌리고 2차 소독하고 건조해서 받는 그런 수술. 이 영상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짧게 한 10초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농가에서 비육장에서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남아있는 분변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부분은,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 차단 방역 점검표에 따라서 농장을 분류를 했습니다. A 농장부터 E 농장까지 이 농장의 차단 방역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어느 농장은 출하대이냐? 어느 농장은 점핑하는 장소 자체냐? 아니면 다른 농장은 돈사 외부 통로나 내부 소독이 더 중요한 관건이냐? 요번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오디트 설정을 해서 농장의 주요 점검 지표를 측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뽑아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 CCP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영농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원농가의 사장님들도 돼지를 운송하게 되면 그 돼지가 차에 실려서 비육농장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게 질병의 고리를 계속 연속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예 왕복으로 배차는 중단을 하고요. 차도 저희 자동차로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도축장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축장에 가서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도 없애고 본장을 왔다 갔다 하는 차이기 때문에 본장의 질병의 위험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차량 또한도 축산세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을 1일 1배차를 하고 다음날에 톱밥을 도포해서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다시 재운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3P하고도 마찬가지로 PED나 PRS 질병에 대해서 유행성 질병까지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시계열상으로 이제 돼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입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날씨가 한 37도, 바닥 온도 한낮의 온도는 37도까지 올라가는 수준으로 엄청 덥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장마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습하지 않아서 그늘맡에 있으면 조금 선선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진에 있는 돼지들도 여름에 찍은 돼지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윈치는 다 열려 있고 돼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데 일어서 있는 애도 없이 거의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전입에서 사용 물도는 저희가 선징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은 0.9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비육돈 한 마리가 115kg에 출하하기 때까지 사육하는 최고의 적정 면적은 최소한으로 0.9제곱미터를 가져가야 된다. 톱밥 농장은 1제곱미터 이상의 사육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인데요. 지금은 조금 왼쪽 사진이 좀 그리울 것 같아요. 이게 겨울철의 상황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 동에 적정 규모가 다 들어왔을 때 배 깔고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하고 있는 돈사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500도짜리 돈사인데 그 본장에서 나오는 규모가 150도, 180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와서 이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좀 추위를 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밤도 안 되는 두수를 입식하니까 여기 돈사는 남아있고 이래로 다 입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 돈사들은 그 대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체 발산한 열 때문에 추위를 덜 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프로세스는 과거에 이제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 방식은 농장에서 폐사를 알려주지 않으면 담당하고 있는 지역부장들이 폐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농장에 폐사가 발생하면 농장은 주간 단위로 폐사 상황을 전달을 하고 지역부장은 주간 단위로 입력을 하면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돼지가 10마리가 죽도록 아무런 대처나 활동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계속 놔두게 되면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 고병원성 PRS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에 폐사 났던 부분에서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3배, 4배 정도까지 폐사가 급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 시행착오를 겪고 바꿨던 부분은 올해는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을 하면 당일날 알려주고 당일날 입력을 하면서 두 번째 날에 폐사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연속성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부서하고 동행을 해서 대안 및 적용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3일이면 3일, 이틀이면 이틀 동안에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폐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걸 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료 섭취량에 관련된 부분인데 추가 장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의 선행 관리는 저희가 모던회원 농가, 비육회원 농가로 나눴고 모던회원 농가는 자동 생산을 많이 하고 건강한 자돈을 많이 생산하는 쪽과 후보는 입식 계획의 정확도를 올리는 부분에 초점을 뒀고요. 비육회원 농가는 무엇보다도 육성률 그리고 동별로 사료를 입고를 해서 이 농장의 돼지가 정확하게 며칠량에 얼마만큼의 사료를 먹고 있는지 그 직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가 죽기 전에는 사료를 안 먹더라고요. 사료를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돼지가 죽겠구나라는 걸 연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사료 안 먹었을 때부터 대처를 하게 되면 폐사가 나타나기 전에 조금 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8일, 1일 폐사를 습관화하고 있고 그 출하 일량까지 관리를 하는 부분을 저희 비육 쪽에서 3가지로 좀 주요 포인트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폐사 관리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고원에다가 각 선진 한마을에서 그 사업부 4개 사업부가 다 적용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료 섭취량도 마찬가지로 돼지 이상 상태를 알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 농장별로 얼마만큼의 사료를 잘 먹고 있느냐를 동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료를 120% 저희가 일당 증체량 850g을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900g 정도, 950g 정도 나오는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장들은 그만큼의 사료를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항상 육성률이 낮고 사육일령이 긴 농장들은 사료 섭취량이 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농장들은 저희가 이제 집중 개선해야 되는 타겟을 설정을 하고 농장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농장 사장님들이 저희랑 얘기하는데 공감도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사료 섭취량 기반으로 첫 출하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출하 1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1년 12달 중에서 그 구정하고 추석이 있는 그 특정 기간에는 저희가 목표 체중을 110kg까지 좀 낮춰가지고 출하를 하고요. 하절기 때는 그 다른 시기보다 좀 더위를 타기 때문에 211년까지 출하 기간을 설정을 하고 나머지 계절인 그 나머지 달인 7달은 그 201년 내에서 출하가 종료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의 출하가 종료되게끔 됩니다. 사육 이상의 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부분에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폐사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더 폐사를 덜 나게끔 하고 저희 비육회원 농가들이 뭐 사육비를 많이 받는 거는 당연히 폐사가 안 나고 돼지를 잘 키우면 사육비를 많이 받지만 그것보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좀 편하게끔 하려면 일단 돼지가 안 죽어야겠다. 그리고 안 죽는 만큼의 기분 좋게 사업을 해서 그 돈도 많이 벌고 저희랑 거래할 수 있는 그렇게끔 하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징후 조기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6월달, 7월달 하절기인데 하절기의 사료 섭취 패턴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그 평상시 때에는 하절기가 아닌 시기에는 한낮인 기간 아침 8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이 주간 시간대에 사료를 한 70% 정도 섭취를 하고요. 야간에 한 30% 정도 사료 섭취를 하는데 아마 시작됐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그 한낮의 온도가 35도, 야간에도 한 24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돼지들은 밤에 먹는 사료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네, 주간에 50%, 야간에 50% 이렇게 사료를 먹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주간에 먹어야 되는 사료량을 야간에 먹다 보니까 야간에 사료를 안 틀어주게 되면 이 돼지들은 사료를 먹고 증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머를 설정을 해가지고 주간에 사료를 안 먹는다고 야간에도 안 먹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주간에 사료를 안 먹었으니 야간에 사료를 먹게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게 날씨만 가지고 온도만 가지고 돼지가 덥다라는 걸 느끼기보다는 사람도 날씨가 덥지만 습도가 높으면 후텁지근하고 이게 밥맛도 없고 떨어지잖아요. 습도하고 같이 연관관계를 둬서 돼지한테 그 돼지 임계 온도라는 THI 지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같은 30도라고 하더라도 건조한 시간에 30도냐 습도가 높은 시간에 30도냐에 따라서 돼지가 느끼는 임계 온도에 대한 고통은 크기 때문에 저희가 3차 임계를 안 넣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삼복더위 중에서 가장 더운 중복 이때는 열대야도 있고 할 때에는 이 4차 임계까지 가는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한 건데 재밌는 부분은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이 그 야간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농장이고요. 아래에 있는 표는 야간에도 이 농장이 이 파란색 표에 온도가 안 떨어지는 농장을 볼 수 있어요. 두 농장 실험을 했고요. M농장과 J농장은 그 봄 정산할 때는 일당 증체량이 870g 정도 수준이었고 여름 정산할 때는 780g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둘 다 뭐 일당 증체량만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Y농장과 S농장은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봄 정산할 때는 832g의 일당 증체량이 나왔지만 그 여름 정산할 때에는 650g 정도로 180g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절기 때 사료를 얼마만큼 잘 먹여줄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료 섭취량에 대해서 그 온도계하고 습도계가 없이도 그냥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당 180 이상, 100회 이상의 호흡을 냈을 때에는 돼지가 더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마을의 시스템으로서는 저희 소비자한테 최종적인 산물을 주기 위해서 선진법과 한 톤 소비자 가치 증대를 위해서 저희 영업부서와 생산과 R&D, 그러니까 회원농가와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참석해가지고 이뤄내는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올해 출범한 모든 비육회원 농가한테 서바이브 백이라는 이런 기회를 주면서 비육농가도 성적을 통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양동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악취 저감이라든가 자동 환기 그리고 여름철에 조금 더 사료를 잘 먹이게끔 할 수 있는 풀 패키지 그리고 돼지가 꼭 사람이 관리하기 전에 저희가 데이터로서 먼저 이상 감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데이터 기반 표준화 시키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운영 자동화하고 분뇨 자원화까지 진행하는 부분을 선진에서는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또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선도자의 역할까지 하려고 동물복지와 여기 나와 있는 폐사가 나타났을 때 과연 농장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농장주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폐사가 나면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고 자동으로 카운팅이 된 게 저희 전산망에 올라가게 되고 전산망에서 연속적으로 폐사가 나게 되면 담당하고 있는 CM이나 지역부장한테 연락이 와서 이상 감지를 사전에 대책할 수 있게끔 그렇게끔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저희의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비육현 농가들 성공 실증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전북에 있는 한 농장인데요. 그 양돈 밀집된 농장에 이렇게 저희 비육현 농가 하나가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농장에 있는 그 사장님들하고 좀 친분도도 높고 알고 있는 공유 자체도 돼서 그 사장님들이 옆에서 키우고 있는 사장님들의 질병, PRS 아니면은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 본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그와 최대한 유사한 대지를 넣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좀 관리하시는 분의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성률은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년치 자료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충북에 있는 진천에 있는 농장인데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끼 유도를 해서 호흡기 폐사율을 감소시킨 부분인데 이 농장 화재난 이후에 잘 지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기는 돌리고 있는데 돈사 온도는 안 떨어지고 돼지가 기침을 해서 뭐 때문이냐라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천장에 우레탄을 도포를 하면서 이렇게 턱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인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들이 턱에 걸립니다. 턱에 걸리면서 연기가 바로 그냥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돼지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근처 철물점에서 5만 원 주고 직실천으로 바로 바꿨거든요. 그냥 뭐 천막을 대고 유도판을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비닐로 설치해서 딱 막으니까 전체 농장 막아가지고 이끼를 트니까 바로 돼지한테 안 떨어지고 그냥 돈사로 슈팅이 돼서 중앙에서 공기가 섞일 수 있게끔 그렇게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성률은 22년도 때 처음에 거래를 하면서 성적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이때는 98% 정도 유지가 잘 되다가 23년도에 다시 성적을 보니까 이제 환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로 94%까지 성적이 떨어졌다가 올해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하자라고 해서 바꿔놓고 난 다음에 성적이 계속 98% 정도 수준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회 입식을 했던 부분에서 실수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바꿔서 규모에 맞는 지정 위탁을 하고 있고요. 농장이 되게 큽니다. 한 동이 한 1000두 정도 들어가는 동인데 180마리씩 이렇게 돼지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바꿨던 부분은 요 본장 크기에 맞는 주간 생산 두수에 맞는 농장으로 캐파를 바꿨고요. 그래서 다회 입식이 아니라 일회 입식으로 올인 롤아웃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꿨고 그로 인해서 최근 3회전 동안의 성적은 뭐 96% 이상 성적으로 준수하게 올라왔어요. 이 농장은 이제 수안보에 있는 S농장 사례인데요. 육성률이 처음에 잘 좋게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점점 뭐 한 3년 동안의 육성률이 거의 최바닥을 찍었던 상황이고요. 요거에 대한 원인을 보니 처음에 농장을 할 때 이 개사였었습니다. 농장 자체가. 개사를 개조해서 비육돈사로 바꿨는데 개사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중간에 이게 배기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있잖아요. 열기가 나갈 수 있게끔. 요거를 다 우레탄으로 막으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배기에는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기를 다 못 빼주다 보니까 농장 내에서는 계속 안에서 공기가 맴돌았고요. 톱밥 농장이다 보니까 톱밥이 계속 질어졌어요.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있다 가면 또 질어져 있고. 저는 톱밥이 나쁜 건 줄 알고 톱밥 거래처 사장님을 바꾸라고 막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농장 내에서는 그 충분히 우레탄을 도포를 해서 돈사 안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음에도 그 배기량 자체를 높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기량 자체를 겨울철에도 한겨울에도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높게 설정을 해주고 공기는 충분히 돼지한테 피해 안 되게끔 들어오게끔 하니까 사료 섭취량도 늘어나고 육성률도 양호하게 관리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전은 좀 늦게 이게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정산된 성적인데 FCR도 상당히 높고 육성률도 떨어져 가고 있는 농장인데 FCR도 적고 육성률도 같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 H농장은 회사에서 규모가 저희 회사의 계열화 사업하는 규모의 한 10% 넘는 한 15% 정도 되는 규모의 농장이거든요. 이 농장은 시설도 되게 좋습니다. 지은 지 한 4년밖에 안 됐고 농장 시설도 되게 양호한데 성적 보시게 되면 1회전의 성적이지만 육성률 86%하고 FCR 3.2, 사육일수는 거의 5개월 수준까지 사육을 했던 농장이에요. 여기 농장 사진 보시게 되면 톱밥 농장이고 단열도 다 잘 돼 있고 무창본사로 운영되어 있고요.
새바람 맞거나 돼지가 추워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논산인데도 성적이 이렇게 낮게 나왔었어요. 이 농장에 접한 건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육 밀도입니다. 저희가 톱밥 농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제곱미터로 권장을 하는데 처음에 0.86제곱미터로 돼지를 사육을 시켰고요. 이러다 보니까 110kg가 넘어가는 3개월령 이후에는 폐사가 다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입식 밀도를 금방 다 두세 마리 줄이면서 0.94제곱미터로 낮췄습니다. 두 번째는 이 농장은 물로만 수세를 하고 거의 그 안에 있는 병원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타폼이나 이런 것들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농장을 깨끗하게 수세를 하고 그리고 건조한 상태에서 입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하리만큼 잘 클 수 있는 환경의 돼지 논사인데 왜 죽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농장을 너무 따뜻하게 관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5년 내에 지어진 모든 농장들은 단열 수준도 좋고 돼지가 살기 정말 쾌적하게끔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바람을 맞으면 죽는다라는 너무 무서움 때문에 거의 이끼 공간을 거의 막다시피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정 온도도 높게 관리를 하고 비육돈이 원하는 저온인 22도에서 18도 사이를 안 맞추신 거죠. 그때 일당 증차량은 685g에 사육기간은 5개월이 좀 넘어간 6개월 가까이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바꿨던 부분들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바꿨던 게 이제 올해 초에 그 결실을 보게 됐는데 설정값 자체를 낮추고 돼지한테 직바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끼 파이프는 다 100% 개방을 시키고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일당 증차량이 825g 그리고 출하 종료일은 약 34일 정도 땡겨지게끔 관리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동시기간대입니다. 23년도 5월 달에 사육을 했었던 온도는 28.8도로 돈산의 사육 온도고요.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도는 24.3도, 약 4.5도가 돈산의 온도가 떨어져서 사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연계해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 빨간색이 그 비육돈이 먹어야 되는 적정 사료량이거든요. 적정 사료량 대비해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육 인력은 지연되고 돼지는 폐사가 늘어나고 돼지의 저온을 맞춰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저온은 아니죠. 저온을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돼지한테는 저희가 먹어야 되는 기준 사료량 대비 더 사료 섭취량이 높아졌고 폐사율도 낮아졌습니다. 이게 겨울 때에도 한 번의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12월 달에 23년 12월 달에 이게 다시 한번 돈사 온도를 높게 설정하려는 거를 끝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폐사율을 봤을 때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돼지의 원하는 온도를 맞춰줬고요. 그렇게 돼서 사료 섭취량이 저희 기준선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데이터. 그래서 기준 사료 섭취량보다 실제로 먹는 사료 섭취량이 높아야 돼지가 편안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시킬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이래전을 비교를 했었을 때 작년의 성적과 올해의 성적은 육성률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FCR은 약 0.34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사육일수는 전체 세계 농장 통틀어서 평균을 했을 때 24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매출로서, 원가로서 말씀드리면 약 20억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육성률로만의 원가가 아니라 FCR까지 포함을 했을 때 사료비용과 사육비와 그리고 저희가 돼지를 생산해 왔을 때 자동 수매가까지 고려하게 되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끔 됐습니다. 마지막 농장은 W 농장과 O 농장인데 이 두 농장 사장님이 친구세요. 그 O 농장은 돼지를 한 번도 안 키워보셨던 분입니다. 그냥 옥천에서 그냥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W 농장 사장님과 친해서 같이 한번 돼지를 키워봤는데 처음에 저희하고 이제 파트너를 잡고 했던 부분이고요. 농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몰라서 저희 기술개발팀에서 농장을 이렇게 지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 기준대로만 지으셨고 입식 밀도는 뭐 돼지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니까 1.07제곱미터 수준으로 키우셨고 이분이 과거에는 소를 아버지가 키우는 거 많이 보셔서 그
동물이 먹어야 되는 그 상자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톱밥 자리는 다른 톱밥 농장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지저분한데 이 외국인 직원한테 여기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관리할 때 삽으로 밀어가지고 뒤쪽에 있는 그 톱밥 교체하는 쪽에다가 그 동물을 옮겨놔라 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 돼지 사육하는 기간 내내 하고 계시고요. 환기 온도도 돼지를 못 키우시다 보니까 저온이 어떤 데인지 잘 모르시는데 그냥 제가 원한 세팅 값에서 천장 고가 높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춘다고 했을 때 돼지한테 큰 피해는 주지 않았던 농장이라서 저희 설정 온도 내에서 움직이게끔 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시스템에서 기준 사료 섭취량보다 높게 먹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이 농장도 좋은 성적이 나타났었어요. W 농장도 마찬가지고요. W 농장도 농장은 신축 농장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던 농장이고 좀 노후되긴 했지만 사용 밀도는 0.9제곱미터로 정확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하절기 때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강화를 해주셔서 중계연을 가동을 시키고 입식 전에 수세나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 게 잘 사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 음수를 니프를 바꾸셨어요. 이거는 물을 잘 먹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물이 넘쳐서 하절기 때 그 먹어야 되는 고형사료가 오염이 되면 젖어버리면 금방 쉽게 부패하니까 요 물의 허실을 이쪽으로 안 넘기게끔 하기 위해서 깨끗한 음수를 먹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프를 바꾸셨고요. 그렇게 급이기도 하절기 때도 깨끗하게 안 젖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농장은 올해 상반기 때 그 비육 육성률을 100%를 달성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패를 증정을 해드렸거든요. 물론 그 돼지가 30kg의 돼지가 올 때는 갓 태어난 돼지가 아니라 그 본장에서 한 70일 내지는 75일 정도 자기 돼지 일생의 한 40% 정도를 그쪽에서 보내다 오기 때문에 자돈의 품질도 중요하다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대신 그렇게 해서 왔다라고 하면 아무리 건강한 자돈이더라도 그 나머지 3개월 내지는 4개월 기간 동안에 비육장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프지 않고 최고의 저건의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폐사 없이 육성률을 키우게끔 하신다면 요거는 저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성공 사례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하면 돼지가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잘 크기 위해서는 비육회원 농가는 잘 키우고 빠르게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 1년 동안의 과제로 좀 얻어낸 결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관리 지표가 사료를 잘 먹게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공간이나 온도나 밝기나 사료나 음수, 환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제공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 원인과 이런 대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체중의 건강도와 그 비육회원 농가 사장님들이 편하게끔 돼지를 키우게끔 하는 거에 좀 취지를 맞췄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저희의 과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 농장도 있고 모든 회원 농가도 있지만 그 농장에 맞는 1대1로 되어 있는 농장은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농장들에게는 본인만의 농장에 맞는 규격화된 농장을 그리고 모든 농장도 모든 비육회원 농가한테 돼지를 안전하고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규격화된 농장. 이게 저희 선진이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과제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한돈산업 전체가 계열화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